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현대차 오늘 주가 괜찮죠? 그죠? 일단 좀 잘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예상한 흐름대로 잘 움직여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는 뭐 지금 이 가격대 당연히 만족할 가격대가 아니고 최소한 얼마? 50에서 55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바라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리는 좀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거 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결과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에서 55만 원 저항을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일정을 보면은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 로봇 자율주행 협력 관련된 부분들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 8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유니트리도 8월 19일인가요? 상장을 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거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곧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8월 달 말에는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라고 하죠.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 아틀라스의 진행 개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일정에 맞춰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것은 8월 말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엄청나게 좀 좋은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이 매물대를 거래량을 강하게 키워서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 이후부터는 현대차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들어오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위쪽으로 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거, 현대차는 얼마를 좀 기다려보자. 현대차는 50에서 55만 원.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가 고점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 밑쪽에 물려 있거나 너무 버티기 힘들다 하더라도 손절보다는 반드시 기다렸다가 50에서 55를 기다리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라도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현대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적이 2분기에 솔직히 잘 나오진 않았어요. 보시면 뭐 관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고 잘 나오긴 하지만 이전보다 작년보다는 덜 나왔죠. 그래가지고 관세 문제도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자동차 경쟁에 대한 부분들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테슬라한테 뭐 점유율을 내줬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으로 현대차가 주가가 애초에 올라가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매출과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해서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었어요. 현대차는 이 배당주, 어떻게 보면 배당 가치주로서 배당을 잘 주고 그냥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치주의 성격이지 성장을 하는 성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로봇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성장주의 궤도에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레버리지 수급 이슈나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강하게 나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이 조정은 강력한 기회가 될 것이다. 왜?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땐 많은 사람들이 뭐요? 힘들어 할 것이고, 여기서 손절도 나오고 올라갈 때 오히려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털리면서 외국인 기관이 끌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에서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물량바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운 좋게 현대차가 좀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분석이라는 것은 운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어쨌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자신이 있다. 현대차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거는 그 하나요.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밑에 40만 원 밑에 구간은 힘들더라도 더 사야 되고, 우리가 신규 진입도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반도체로 쏠려 있는 시선들을 우리는 반도체를 보지 말고 차라리 반도체 다음에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 전력과 로봇을 봐야 되는데, 코스피에서 뭐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사실 현대차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두산에너빌리티랑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상 천연 가스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돌린다고 하죠. 가스터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들도 연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제한적이지만, 이것도 증설을 통해서 가스터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또 계속 공장을 증설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익적인 부분이 가스터빈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을 빠르게 개선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 부분들이 미래의 기업적 가치를 끌어서 올려주는 주가 상승 모멘텀 작용을 할 거다. 그래서 두산도 죄송해요. 제가 어깨가 너무 뭉쳐가지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어쨌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좀 더 끌고 가 보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현대차 굳이 매도할 자리가 아니고 더 가져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리에서 크게 이상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지금 고민이 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본전 오면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팔고 말고는 여러분들 자유지만, 내가 만약에 진짜 현대차가 저렇게 좋다고 얘기해도 내가 몰빵이다. 만약에 내가 현대차 몰빵이다. 그럼 저는 비중주의라고 해요. 몰빵 투자에서는 절대로 저는
성공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확률이 극히 낮다라고 생각한다. 왜?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든요. 지금도 몰빵했다가 물리고 이제 본전 온다 했을 때 여기서 막 어떻게 해서 팔까 말까 하다가 좀 빠지면은 팔걸, 좀 올라가면 팔지 말걸, 팔지 말걸 하다가 모르겠다고 한 번에 다 팔죠. 다 팔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쭉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또 여기서 사요, 여기서 팔고, 반복의 반복.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로봇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현대차에 녹아들 수밖에 없고, 보스턴 다이내믹 상장이라는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 상장 전까지 현대차가 이 이슈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 상장하는 날이나 상장한 이후에는 현대차의 주가는 빠르게 빠질 겁니다. 왜? 결과적으로 재료 소멸과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밸류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럼 언제 다시 오르겠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본격적으로 상장 이후에 실적이 나오는 국면에서 연결 실적이 잡히면서 그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차가 강하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스턴 다이내믹 상장을 한다? 그럼 그 일정에 맞춰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매도 타이밍을 잡은 이후에 뭐 해야 돼요? 깔끔하게 나중에 진짜 보스턴 다이내믹스 돈을 진짜 벌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는 다르지 않냐, 틀리지 않냐 하는데 똑같아요. 이게 보통 재료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현대차가 지금부터 올라가면 보스턴 다이내믹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다고 하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네가 보스턴에 상장한다고 해서 현대차에 당장 이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기대감 뿐이에요. 아니 자금 조달 받아가지고 그걸로 공장 짓고 성장하고 로봇에 대한 빠른 발전이 가능하잖아. 그럼 현대차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생기니까 상장되면 더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올라가는 게 뭐야? 그 모든 것을 반영받고 올라가는 게 제가 보는 뷰예요. 그래서 그때 팔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만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진짜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하더라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왜 파냐 지금?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뻔합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진짜로 수익을 잘 챙겨가는 사람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반도체군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욕심을 좀 더 끌고 갈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욕심을 좀 줄이는 구간은 50에서 55만원 구간, 여기서 욕심을 좀 줄이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100%는 없죠. 100%는 없지만 그래도 뭐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확률과 괜찮지 않은 확률이 있다. 근데 지금은 저는 현대차는 현재 자리는 좀 괜찮은 확률의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예요. 상상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상상력이라는 게 10배 가겠지, 20배 가겠지, 30배 가겠지, 앞으로 최소 여기서 30%는 더 가겠지, 이런 건 상상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이죠. 앞으로 현대차가 어떠한 미래를 그릴지, 어떠한 성장을 할지, 그러한 부분들을 보다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현명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이 2배, 3배 될 거다. 그런 상상력은요, 의미가 없는 상상력이죠. 공부도 안 되고. 저는 현대차의 미래를 봤을 때 현대차의 이러한 공장에서 로봇들이 어느 정도 사람과 협력해서 부품도 나르고 인건비도 절약을 하고 공장 효율성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패키지로 다른 사업을 하는데 또 팔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자동차 플러스 알파적으로 로봇 매출과 이익이 나왔을 때 현대차는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가겠구나. 그 레벨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선반영 받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현대차는 좀 우리가 끌고 가보자라고 똑같이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긴 힘들다. 반도체가 쉬어가는 구간이 이제 나올 텐데,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주도주 누구다? 현대차가 될 것이다.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것이다.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죠.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이 있냐? 그래도 내가 보는 섹터에 대한 뷰, 섹터에 대한 방향성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사실상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수급이 전환되는 국면, 그죠? 수급이 전환되면 여기 보면은 이때 언제요? 7월 29일에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엄청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제가 7월 29일에 우리가 증시를 보면은 보겠습니다. 7월 19일 언제예요? 여기 폭락했을 때 보이죠? 이날이에요. 이날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삼성전자 월봉 25만원 전후다. 7월 31일까지 25만원 회복한다면 강세장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삼성전자 폭락하고 있을 때입니다. 더 폭락했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25만 원 회복한다면 강세장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월봉상 보면은, 자, 저 월봉상 보는 게 맞나? 지금 보시면은 일봉 보면 이날 얼마 찍었어요? 이날 고가 26만 7천 원 찍고 24만 원 찍었죠. 결과적으로 말일까지 뭐 했어요? 3만 30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삼성전자 월봉을 보면 어때요? 주봉을 봐도 월봉을 봐도 뭐요? 5일선에 못 올라탔죠. 못 올라탔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일단은 뭐 올라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나올 것 같다. 실적 발표 전까지 언제? 10월 실적 발표 전까지 박스권. 그럼 결과적으로 박스권에 가는 동안 뭐가 움직이겠냐? 다른 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뭐요? 로봇, 전력 움직이지 않겠냐? 이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입에 발린 말 싫어합니다. 못 갈 것 같은 못 갈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갈 것 같은 거 갈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현대차는 갈 것 같아요. 버텨보자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설명창에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띄워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입장 요청하시면 제 현대차 관련돼서 또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지금은 펼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